예전엔 저도 샤워는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씻는데도 다리가 붓고 어지럽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분들 중 일부는 요양원 문턱까지 갔다가 단 한 달 만에 혼자 걸어 다니게 되셨습니다. 바로 샤워할 때 이 부위만 바꿨을 뿐이죠. 저는 30년간 시니어의 순환 건강을 연구해온 김태훈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노화와 순환 시스템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전국의 복지관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실제 건강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라는 행위가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을 살리거나 죽이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부위를 씻는 습관 하나로 손발이 따뜻해지고 다리 붓기가 빠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는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10년간 수면제를 먹었던 분도 계셨고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샤워 방법 하나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약을 끊으셨고 지팡이를 버리셨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하셨죠. 오늘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샤워할 때 어떤 부위에 가장 신경 쓰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산에 사는 69세 이영자 할머니는 작년 겨울 딸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힘들었죠. 다리가 너무 붓고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혼자 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샤워할 때 무릎 뒤쪽, 바로 오금을 따뜻한 물로 30초만 씻은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의 68세 조명숙 할머니는 30년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마다 깨고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명치 부분을 따뜻한 손으로 1분 돌려준 후 불면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새벽까지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순환이 막히면 모든 게 막힙니다. 혈액도, 림프도, 신경도 다 막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샤워할 때 그냥 비누칠하고 물로 헹구는 데만 집중하세요. 정작 순환을 살리는 핵심 부위는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 부위 하나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우리 몸의 순환을 살리는 5가지 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바닥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손바닥에는 신경이 약 7,000개 이상 분포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우리 몸 전체 신경의 거의 4분의 1이 손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심장, 위, 폐 같은 중요한 장기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자극하면 장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일본 노화 연구소에서 100세 넘게 사신 어르신 500명을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90%가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뼉을 치거나 손을 비비거나 손가락을 주물럭거리는 작은 습관들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만난 김만수 72세님은 소화불량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밤에 자다가 속이 쓰려서 깨기 일쑤였대요.
그런데 샤워할 때 손바닥을 따뜻한 물로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밥도 잘 드시고 속쓰림 없이 주무신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30초간 박수를 쳐보세요. 물이 떨어지는 아래에서 짝짝짝 소리가 나게 힘주어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가 바로 합곡이라는 자리인데 여기를 5초간 꾹 눌러주세요. 반대쪽 손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것만으로도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손끝이 저리거나 차가운 분들은 너무 강하게 자극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손바닥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이제 오금 얘기를 해볼게요. 오금이 어디냐고요? 무릎 뒤쪽 접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다리 순환의 하수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 빠지고 고이잖아요. 우리 다리도 똑같아요. 오금이 막히면 부종이 생기고 무릎이 아파지는 겁니다. 독일 건강과학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오금을 1분씩 자극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반적으로 샤워하게 했어요. 3개월 후에 측정했더니 오금을 자극한 그룹은 림프 흐름이 2배나 빨라져 있었습니다. 림프가 잘 흐른다는 건 노폐물이 잘 빠진다는 뜻이에요. 정수민 68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다리가 너무 붓고 무거워서 계단을 오르지 못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대요. 그런데 매일 샤워할 때 오금에 온열 자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쏘이고 손가락으로 주물러주고 이렇게 2주를 했더니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한 달 후엔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셨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기 온수를 30초간 오금에 직접 쏘여주세요. 물줄기가 세면 좋지만 약하면 샤워기를 가까이 대서 온기가 전달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손가락 3개로 원을 그리며 30초 마사지해 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리듯이요. 주의하실 점은 뜨거운 물로 너무 오래 쏘이지 마세요.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따가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욕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꼭 손잡이를 잡고 하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여러분도 종아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나요? 그럼 오금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타구니는 좀 민감한 부위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큰 림프절이 몰려 있거든요. 하체와 상체의 순환이 만나는 길목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하체 전체가 차갑고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여기가 열리면 온몸이 따뜻해지죠. 영국 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사타구니 순환 상태를 측정했는데 순환이 원활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면역력이 평균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빠르고 전체적인 활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김철수 73세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셨대요. 그런데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온열 자극을 주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침까지 푹 자니까 낮에도 활기가 돌고 다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하셨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팬티 라인을 따라 따뜻한 물을 30초간 천천히 쏘여주세요. 양쪽 다 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엔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데 5초씩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따뜻한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듯 눌러주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미온수로 진행하시고 비누 사용은 최소화하세요. 이 부위는 원래 피부가 약하거든요. 자극이 목적이지 세척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체가 늘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 부위가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덜미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예요.
뇌로 가는 마지막 혈류 통로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여기가 열리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깜빡깜빡하던 것도 줄어들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목덜미 근육이 긴장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혈류를 측정했더니 긴장된 사람은 뇌혈류가 37%나 감소해 있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거죠. 뇌에 피가 덜 가니까 당연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박술래 70세님은 자주 깜빡하고 어지러우셨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리고 가습을 끄는 것도 자주 잊으셨대요.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그런데 매일 샤워할 때 목덜미에 온열 자극을 주기 시작했더니 한 달 후부터 기억력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자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신다고 하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1분간 목덜미에 쏘여주세요. 목 뒤쪽, 머리카락 시작되는 부분부터 어깨 시작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요. 물줄기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고르게 자극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목덜미가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조금 낮추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미온수나 따뜻한 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목덜미가 딱딱하게 뭉쳐 있는 느낌 있으신가요?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하면 막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치 얘기를 해볼게요. 명치는 스트레스, 면역, 소화를 모두 조절하는 중심부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돼요. 반대로 여기가 열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하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명치를 1분 자극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절반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약을 먹어도 이 정도 효과 보기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명숙 68세님 기억하시죠? 30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요. 이분이 명치 자극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약 없이 숙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될까 싶었다고 하죠. 근데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까지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세요. 명치는 샤워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따뜻해야 효과가 좋거든요. 샤워 끝나고 물기 닦으신 다음에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시계 방향으로 1분 돌려주세요.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게 25번 내쉬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후 내쉬면서요. 속이 쓰리거나 복통이 있는 날은 자극을 피하세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치를 눌렀을 때 딱딱하거나 아프신가요? 그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는 신호예요.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5부위를 자극하면 하루 5분 만에 몸이 달라집니다. 순환이 살아나고 온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죠. 이제 이 5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샤워 전에 물 1컵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지근한 물을 1컵 정도 마시고 샤워하면 순환 개선 효과가 2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속에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이 잘 흐르거든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탈수 상태를 잘 느끼지 못하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등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딱 좋습니다. 뜨겁다 싶으면 온도를 낮추세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쏘이면 혈관이 놀라서 수축했다가 확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거든요. 샤워 온도 평소 얼마나 뜨겁게 하시나요? 발끝부터 위로 물을 끌어올리듯 씻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하체 순환을 촉진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순서로 샤워기를 천천히 올리면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걸 도와줍니다. 근데 이거 하시다가 균형 잃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한 발 들고 씻으시면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벽에 손잡이가 있으면 꼭 잡고 하시고 없으면 의자나 스툴에 앉아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앉은 샤워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하실 수 있어요. 체력 소모도 적고요. 혹시 샤워 중에 어지럽거나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샤워 후 보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습을 하면 혈관 확장 상태가 유지돼서 냉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샤워하고 나면 모공이 열려 있잖아요. 이때 보습을 안 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관도 다시 수축해요. 그러면 금방 다시 차가워지는 거죠. 차가운 로션보다는 실온에 보관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찬 제품을 바르면 열린 혈관이 다시 닫힐 수 있어요. 바르는 순서도 중요한데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순서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이 세 부위가 순환의 핵심 통로니까 여기에 온기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샤워 후 바로 보습하고 계신가요? 샤워 타이밍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보다는 저녁 샤워가 체온 리듬을 안정시켜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드는데 저녁에 따뜻하게 샤워하고 나면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거든요. 식후 30분 이내에는 샤워를 피하세요. 식사 후엔 소화를 위해 위장에 혈액이 몰려야 하는데 샤워하면 피부 쪽으로 혈액이 분산돼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잠자기 1시간 전쯤 따뜻한 샤워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그러면 침대에 누웠을 때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주로 언제 샤워하시나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샤워 중 호흡법도 알려드릴게요. 깊은 숨을 5회만 쉬어도 폐순환이 자극돼서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산소가 많아지면 온몸 세포가 활력을 얻죠. 특히 뇌 세포는 산소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 5초, 내쉴 때 10초 정도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때 명치를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더 좋아요. 호흡과 자극이 동시에 되니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숨을 너무 오래 참지는 마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샤워 중 호흡에도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샤워 시간도 중요한데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체력 소모가 크고 특히 겨울에는 욕실과 바깥 온도 차이 때문에 샤워 후 감기 걸리기 쉬워요. 짧고 굵게 핵심 부위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샤워 후에는 바로 옷을 입지 말고 잠깐 휴식을 취하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옷을 입으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욕실 환경도 신경 쓰셔야 해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입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손잡이도 있으면 좋고요. 환기도 잘 시켜야 합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 생기고 그게 호흡기에 안 좋아요. 샤워 중이나 직후에 환풍기를 꼭 돌리세요. 겨울철엔 욕실을 미리 데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수를 틀어서 증기로 욕실을 따뜻하게 만들고 시작하면 온도 차이가 적어서 몸에 무리가 덜 갑니다. 옷도 욕실 안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샤워 끝나고 바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단순한 씻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매일 하는 일이니까 습관으로 만들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천천히 요약해 볼까요?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가 단순히 땀과 먼지를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손바닥은 우리 몸의 장기를 깨웁니다. 7,000개가 넘는 신경이 심장, 위, 폐와 연결되어 있어서 손바닥만 잘 자극해도 내장 건강이 좋아져요. 오금은 다리의 하수구를 열어줍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붓고 무겁고 아프지만 열리면 가볍고 시원해지죠. 사타구니는 하체에 불을 켭니다. 림프절이 몰려있는 이곳을 자극하면 차가운 하체가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목덜미는 머리를 맑게 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 통로니까 여기가 막히면 깜빡깜빡하고 어지럽지만 열리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명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불면증을 해결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이 5부위를 매일 1분씩만 씻어보세요. 정말 딱 1분이면 돼요. 손바닥 30초, 오금 30초, 사타구니 30초, 목덜미 1분, 명치 1분. 합쳐봐야 3분 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에 온기가 돌아오고 수면이 깊어지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계속 막히고 부종과 피로가 쌓이고 점점 몸이 무거워집니다. 지팡이가 필요해지고 외출이 두려워지고 결국엔 요양원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혼자 걷지 못하고 혼자 씻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혼자 샤워하고 혼자 밥 먹고 친구들 만나러 나갈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 얼굴 보러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입니다. 제가 만난 이영자 할머니, 조명숙 할머니, 김만수 할아버지, 정수민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박순례 할머니. 이분들 모두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될까 싶었대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느껴지고 2주일 만에 확실해지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냥 매일 하는 샤워 시간에 이 5부위만 신경 써서 씻어주시면 돼요.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방법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손바닥부터 오금까지 천천히 5분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손바닥 씻을 때 따뜻한 물로 박수치기, 오금에 물 30초 쏘이기, 사타구니 부드럽게 자극하기, 목덜미에 온수 1분 쏘이기, 명치 따뜻한 손으로 1분 돌리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다리 붓기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손발이 차가운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건 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분들은 80세, 90세가 돼도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하세요. 반대로 아무리 젊어도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금방 늙어버립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로 미루실 건가요? 오늘 바꾸시면 내일부터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일주일 후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고, 한 달 후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되실 겁니다. 1년 후엔 주변 사람들이 젊어졌다고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안 하면 소용없어요. 매일 빠짐없이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처음엔 기억하기 힘들 수 있어요. 욕실에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렇게 5가지 부위를 적어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시면 잊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고 형제 자매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건강은 혼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함께 챙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들 한 달 후에 꼭 댓글 남겨주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삽시다. 감사합니다.